네, 안녕하세요. 강의 튜브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 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고지혈증 약을 새로 시작한 경우 가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지혈증 약을 새로 시작한 다음에 짧은 시간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경우, 즉 짧은 기간의 기억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고지혈증 약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원인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 고지혈증 약은 뭐 굉장히 좋은 약이고 우리가 이제 어쩌면 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약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에서 우리가 제일 좀 걱정해야 될 합병증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첫째는 근육통, 두 번째로는 간 수치 상승, 세 번째로는 혈당 상승입니다. 이 세 가지 합병증은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지혈증 약을 새로 시작한 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신 다음에 조금 전에 한 행동, 즉 짧은 기간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린다. 즉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데, 이 short-term memory 장애가 생겼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고지혈증 약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지혈증 약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째 이제 고지혈증 약과 연관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 속에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추게 됩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인지 기능, 그런 정신 능력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에 그런 기억력도 좀 감퇴될 수 있고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심해지는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병증이 위험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기억력이나 그런 인지기능의 장애가 좀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경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조금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그게 만일에 안 했으면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해를 끼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장애가 좀 있더라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짧은 기간의 기억 장애를 한 번씩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지혈증 약 때문인지 아닌 다른 원인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지혈증 약은 이거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치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그럼 치매가 다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약하고 연관이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련의 노화 과정 때문에 이런 현상을 분명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고 난 뒤에 이런 기억력 장애가 약간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100% 고지혈증 약 때문이다, 아니면 100% 노화 과정 때문이다, 이렇게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억력 장애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 크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심해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지장이 있고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지혈증 약을 중단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굉장히 내과에서 중요한 약이고 여러 가지 심혈관 합병증을 방지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호작용과 부작용이 있듯이 우리가 고지혈증 약의 이 부작용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 가지, 즉 근육통, 간 수치 상승, 혈당 상승, 그 외에 인지 기능이나 그 다음에 기억 장애, 정확하게는 짧은 기간의 기억 장애, 영어로는 short-term memory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상황들이 경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걱정하는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또 100% 치매가 예를 들어 생기는 게 고지혈증 약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미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은 고지혈증 약을 그대로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개개인의 생활에 너무 불편을 미치고 또 본인이 너무 걱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 변경 아니면 용량 감소 아니면은 마지막 수단으로는 약 중단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튜브였습니다.